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첫 소식은 또 태풍 관련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여기도 이슈에서도 태풍 관련 소식 전해드려야겠죠. 네. 흰남노가 초속 40에서 50, 60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빠른 강풍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이제 거센 강풍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아마 그 창문 파손 막기 위해서 언제부턴가 X자 표시로 테이프 붙이는 거. 네. 이 방법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 결과였는데요. 이 태풍 흰남노와 비슷한 위력의 이 초속 35m 이상 강풍 앞에서는 이 X자 테이프의 파손 방지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 대신에 창문 가장자리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유리창과 창틀을 고정하시는 게 이 파손 방지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덜컹거리지 않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틀과 유리창 사이가 고정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사이로 돌풍이 들어오면서 파손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흔들리지 않게 우유값이나 뭐 수건 이런 것들을 끼워 넣어서 단단히 고정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네. 또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난달에 이제 주차장 잠기는 피해 속출했거든요. 미리 지하 주차장 입구 모래 주머니를 쌓거나 물막이판을 설치해서 침수 막아야 하고요. 외출 되도록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하천가 또 개울 주변 이런 곳에는 가지 않는 게 당연히 맞고요. 네네. 특히 맨홀 주변도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자,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최대한 서행하셔야 합니다. 주행 속도를 높이게 되면 비바람에 차체가 흔들리면서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차량 배기구가 물에 잠길 정도까지 침수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차를 두고 가는 게 좋습니다. 배기구에 물이 들어가면 차량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큰데요. 예. 이 침수로 시동이 꺼진 차량에 다시 시동을 걸게 되면 엔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도로에 두고 대피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는요. 자, 일본도 흰남노의 직격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그제였죠. 3일부터 일본 오키나와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섰습니다. 네. 현재 오키나와 이시가키시 또 미야코지마시 주변 11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자, 이 피난 지시는요. 일본 당국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발령하는 5단계 경보 중에 두 번째로 높은 레벨 4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긴급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어제 오전에는요, 시간당 61.5mm의 비가 내릴 정도로 오키나와현 전역에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 강풍도 동반이 되면서 건물 외벽이 날아가면서 주차된 자동차 유리창을 깨는 일이 있었고요. 또 농가 비닐하우스가 바람에 무너지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어제까지 오키나와에서는 강풍으로 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6,340가구가 정전이 되는 그런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도보로 이동하던 고령의 노인들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위력이 상당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문제는요, 오늘도 폭우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오키나와 본섬에 최대 1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일본 기상청이 예보를 했는데요. 오키나와가 사실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 휴업 상황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오키나와 국제거리도 음식점 또 기념품 상점들이 모두 문을 잠근 상황이고요. 길가의 가로수와 화분 등은 바람에 쓰러지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아예 비닐로 덮어 씌우고 테이프로 고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일본도 더 이상 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인명 피해 없이 태풍이 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오키나와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네. 점을 좀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자, 마지막 이슈는요. 자, 전국의 공무원들이 태풍으로 지금 비상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산광역시가 어이없는 SNS 홍보글을 올려서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1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요. 초강력 제11호 태풍 흰남노 북상 중 부산 지역 주말부터 직간접 영향이라는 글과 함께 이게 문제입니다. 가수 이정현 씨의 노래 와에 쓰였던 부채 소품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지금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붉은색 부채 사진을 굳이 왜 올렸는지도 의문이긴 한데 이 태풍 사진 속에 감탄사인 와
까지 삽입을 하면서 비판을 더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런 게시물이 공개되자 부정적인 반응이 당연히 이어졌겠죠. 태풍이 장난이냐, 태풍 오는데 부채질하는 거냐라는 비판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자,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정현 씨의 소품이었던 빨간 부채 속 파란 눈을 이 태풍의 눈으로 표현해서 태풍이 북상하고 있음을 알리려 했다라고 우선 해명을 일단 했고요. 네. 해당 표현이 뒤늦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콘텐츠를 게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결국 게시물을 삭제를 했습니다. 네. 자, 이 태풍이 누군가에게는 생계 터전을 잃게 할 수도 있고 또 귀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협이지 않겠습니까? 네. 어찌됐든 이 태풍을 웃음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당연히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어느 때보다 좀 정확한 재난정보 또 대응 방법을 소개하는 게 우선일 텐데 굳이 패러디물까지 이 상황에서 SNS에 올렸어야 했나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네. 오늘부터 8일까지 파리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시기적으로 참 좀 부적절하긴 한 것 같네요. 이미 짜여진 일정이라면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러니까 시장이 자리를 뜬다, 네. 사령탑이 자리를 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또 지금 부산 굉장히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네.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 좀 만반의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인천 송도는 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 8710님이 문자 주셨고요. 0668님은 목포 북항인데 지금은 일반적인 비 오는 아침 정도라고 또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예. 3450님은 포항 사돈댁 농사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만 오면 사돈댁 농작물이 걱정입니다. 네, 농민들도 아주 걱정이 큰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걱정을 좀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